그러면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지금 현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펀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 전에 주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펀드 정성평가 시간인데요. 펀드 정성평가를 함께 진행해줄 최왕 펀드평가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예. 펀드 정성평가만 제대로 해도 나쁜 펀드를 고르기 쉽지 않다. 예, 저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펀드를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현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매니저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상황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실제로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흐름이 달라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10년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과 MMF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보다 안전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게 MMF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MMF가 뭔가요? MMF란 것은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보험 등 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을 때 그때 보통 MMF에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죠? 특이한 점이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는 증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계속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7년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연초 이후에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약 한 14.45% 정도 높아서 환매를 통한 수익 실현으로 또 현재 자금이 많이 유출되었고요. 이처럼 10년간 수익률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안전자산으로 일컫는 MMF와 국내 채권, 펀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내는 유형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특정 유형에 과도하게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10년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작년부터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어떻게 펀드 시장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네. 현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내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면 이제 국내 채권형 펀드에 11조 이상의 자금이 몰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많이 네.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후퇴기나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선호된다라는 말이 펀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사실 본격화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일 무역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약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한 달간의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7월 한 달간 안전자산인 MMF와 국내 채권에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6,900억 정도 유입이 되었고,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약 3,600억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다졌고 이후 반등을 예상한 투자자가 인덱스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을 하여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여러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할지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시간이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상황 시장이 어떤지 파악한 후에 본인이 투자할 펀드를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상황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시장 상황 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매니저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 역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과거 펀드 운영 실적이 좋다면 과거 운영력이 현재까지 변동이 있는지를 꼭 체킹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채권형 펀드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우리 하이플러스 채권 A형 투자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책임 운용 전문 인력의 운용 경력 및 이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운용 전문 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근 변경 내역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이 바뀐 것을 알 수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을 기점으로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투자 설명서 이외에도 관련 문서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네.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서들을 모두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봐야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은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사회에서 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투자 설명서입니다. 투자 설명서. 예,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투자 설명서 꼼꼼히 읽어봐서 특히 위험 등급과 운용 전략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 등급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의 변동폭을 나타내고요. 네. 투자 설명서의 맨 첫 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변동폭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운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운용 전략 또한 투자 설명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펀드라도 투자 대상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국내 채권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채권을 담고 있는지 따라 어떻게 또 그 채권을 리밸런싱 하거나 운용 전략을 이제 상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펀드를 가입 시 운용 규모를 한번 꼭 따져봐야 합니다. 네. 운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모바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판매 창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특정 펀드, 예를 들어서 국내 채권형 혹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가 가장 큰 펀드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운용 규모의 자금 유출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금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거나 혹은 자금이 급격히 늘었다면 그 원인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일까요? 운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혹은 창구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 가입 이후에는 운용 보고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운용 보고서는 어떻게 보나요?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증권 투자 신탁의 네. 운용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목차와 보고서 구성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고 네. 일반 투자자들 분들께서 보시기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저는 4번 항목인 펀드 매니저 항목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펀드 매니저 아까도 강조를 하셨는데 역시나 중요하군요. 예. 네, 그 외에 중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 본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설정할 수 있죠? 투자란 것은 본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설명서 맨 첫 장의 위험 등급으로 수익률 변동폭을
예상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투자자 본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테마 펀드를 투자하실 때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테마형 펀드는 금펀드, 원자재와 같이 특정 테마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특정 테마가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일정 부분 금펀드와 같이 안전자산 비중을 할애하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이유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사실 금펀드에 많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은 금값 하락 리스크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비중을 어떤 특정 테마에 과도하게 이제 비중을 할애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알아봤으면 환매할 때 유의점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펀드의 경우 기준가 적용이요. 그리고 실제로 환매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달성해서 이제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입 당시에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 대금 지급일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브라질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익률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좋다 하고 오늘 환매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기준가로 환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흥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익률이. 며칠 뒤에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매 시 유의점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알려주고 싶으신 점이 바로 재간접 펀드에 관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재간접 펀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어떤 상품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펀드에 자산을 재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펀드 안에 또 펀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되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사모 펀드나 특정 지역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간접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간접 펀드의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간접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전에 그 비용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간접 펀드는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뭐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를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운용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펀드 이름 읽는 법인데요.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특징적인 게 이름 안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 이름을 읽는 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중에서 운용 자산이 가장 많은 신형 밸류 고배당 증권 투자 신탁 C 클래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앞에 신형이란 단어는 자산 운용사의 이름이고 밸류 고배당은 투자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투자 전략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밸류 고배당이란 고배당 주식 위주로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또 다른 투자 전략으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 펀드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하는 TDF 펀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증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증권은 투자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한다는 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증권 투자 외에도 부동산이나 특별 자산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투자 신탁이라는 말이 낯이 익은데요. 대부분의 펀드에 이 투자 신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투자 신탁은 펀드의 법적 성격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투자 신탁은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자금을 펀드 매니저가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출자액에 비례해서 개인에게 나눠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펀드에 투자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신탁 뒤에 작게 알파벳으로 C라고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C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의 맨 마지막에 붙는 알파벳은 네, 펀드 클래스를 의미를 합니다. 클래스. 네. 지금 보고 계신 클래스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선후치 수수료가 없고 총 운용 보수만 부과하는 펀드이고요. 반대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B 클래스는 후치 수수료를 내는 상품입니다. A와 C가 그러면 어떤 클래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네. 물으시는 분 많은데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먼저 부과 후에 운용되므로 연간 보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치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연간 운용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선치 수수료를 우선 부과하고 연간 운용 보수가 낮은 A 클래스가 유리하겠고요. 단기 투자 시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C 클래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펀드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하여 펀드 정성평가라는 주제로 최황 펀드평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시장 상황 살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운용 인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펀드 투자 실전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펀드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펀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름하여 펀드